강화학습을 이용한 가상 2차원 1족 로봇의 제작 및 보행 제어라는 제목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연구 소개 및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 그리고 모델 분석을 순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연구 소개 및 과정 발표를 맡은 박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연구 소개 및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 주제는 제목에서처럼 강화학습을 이용한 가상 2차원 1족 로봇의 제작 및 보행 제어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이용하여 로봇을 설계해보고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로봇 제어의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에서 로봇을 만들 때 마주할 시행착오를 가상 환경에서 미리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 쓰이는 이론적 배경에는 우선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컴퓨터가 주어진 상태에 대해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서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순서를 선택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는 URDF가 있는데요. URDF는 XML 파일 포맷으로 ROS에서 로봇의 모든 요소를 기술하는 데 사용합니다. URDF 파일을 작성할 때는 그 구성 요소에 링크와 조인트가 있는데요. 그림 1번 링크를 봐주시면 링크의 요소에는 inertial, collision, 그리고 비주얼 요소가 있습니다. 비주얼 요소는 로봇의 시각화 특성을 담당하고 이너셜 요소는 링크의 관성 정보를 담당하고 콜리전 정보는 물리적인 충돌 속성을 담당합니다. 이게 그 URDF 예시 파일입니다. 이너셜, 비주얼, 콜리전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는 로봇에서 관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조인트에는 차일드 링크와 페런트 링크가 연결될 수 있고 오리진을 통해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예시 코드입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강화학습 기법을 이용하여서 속도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로봇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 과정에서 리월드를 벨로시티로 설정하여서 속도가 4에 가까워지도록 로봇을 설계하고 또한 더불어서 로봇이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였습니다. 네, 저희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강화학습과 URDF의 기본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카트폴 예제를 실행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카트폴의 코드고요. 오른쪽이 실행 캡처 사진입니다. 카트폴을 이용해서 URDF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그 강화학습에 대해서 익힌 후에는 저희가 URDF 파일을 직접 작성하여서 1족 보행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에 다리가 달려있고 그것이 그 슬라이더 바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URDF 파일입니다. URDF 파일을 통해서 로봇을 설계하고 난 후에는 강화학습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 리월드가 벨로시티로 설정돼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학습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최적의 보행 조건을 갖추도록 강화학습을 실행했습니다. 왼쪽 사진을 봐주시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리월드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모델의 위치와 각도 정보를 입력하면 신경망에 의한 관절의 토크 힘을 개선하고 관절의 동작에 의한 모델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연구를 마친 후에는 학습 완료 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엑셀 파일에 옮겨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든 로봇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로봇은 슬라이더 바 위에서 베이스가 움직이고 그 다리가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더 바와 레그 1 그리고 레그 2는 모두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베이스는 박스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실린더 바는
반지름이 0.05, 길이가 500인데 저희 3명 모두 다 이 실린더 바의 규격은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바와 베이스를 잇는 조인트는 프리즈마틱으로 슬라이더이고 베이스와 레그 1을 잇는 조인트는 레볼루트, 그리고 레그 1과 레그 2를 잇는 조인트도 레볼루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작성한 URDF 파일의 원본입니다. 다음 저희 모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마찬가지로 슬라이더 바 위에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그 아래 베이스 레그 조인트를 이용하여 아래에 레그 하나를 두고 그 아래에는 풋, 그래서 조인트로 연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슬라이더는 프리즈마틱 조인트로 연결시켰고 베이스 레그는 레볼루트 조인트로 다리와 발 사이도 레볼루트 조인트로 연결시켰습니다. 위에 베이스에서 박스 0.3, 0.4, 0.2는 이 박스의 크기, XYZ의 크기를 말해주고 마찬가지로 레고와 풋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URDF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 모델은 링크 5개와 조인트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에서는 슬라이더 바만이 실린더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박스형입니다. 각각의 크기는 옆의 수치와 같습니다. 조인트에서는 슬라이더 바만이 프리즈마틱이고 나머지는 모두 레볼루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제작한 이유는 최대한 사람의 다리를 비슷하게 본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리 2개와 발 하나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다리가 너무 길면 밑에 하단을 들어올리는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다리를 비교적 짧게 제작하였습니다. 저의 URDF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제대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지 확인하기 위해 발의 크기를 달리하며 걸음걸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로봇 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구상한 로봇의 URDF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URDF는 크게 링크와 조인트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각각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조인트에서 픽스드, 프리즈마틱, 레볼루트 등 타입에 따라 형식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URDF 형식이 나와 있고 바로바로 왼쪽의 버튼을 통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마이 모델 로봇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라이심에서 해당 URDF를 돌리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 모델 로봇과 라이심에서 사용하는 URDF 형식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마이 모델 로봇에서는 이너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URDF를 다시 형식에 맞춰 옮기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콜리션입니다. URDF를 작성할 때 링크의 콜리션을 설정하여 바닥과 닿을 수 있는 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밑의 영상과 같이 콜리션을 설정하면 바닥을 디디는 형태로 강화학습이 진행되지만 콜리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반동을 이용하는 형태로 강화학습이 진행됩니다. 콜리션을 지정하지 않은 형태는 현재 연구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링크에다 콜리션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바닥과의 높이입니다. 강화학습을 진행할 때 바닥과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과 같이 너무 높으면 바닥과 닿지 않아 제대로 된 보행을 할 수 없고 너무 낮으면 힘에 비해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높이를 조금씩 조절하여 적절한 높이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로봇이 어느 거리 이상을 가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로봇 URDF를 만들 때 기존 칼트폴 예제에서 막대를 없애고 그 밑에 로봇 다리를 장착하였습니다. 이때 기존 칼트폴에서 정해져 있던 슬라이더의 길이 제한으로 인해 로봇 다리가 일정 거리에서 앞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이 제한을 늘려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멈춤 현상입니다. 로봇이 동작 중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원인 모를 동작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추가한 코드는 입부문 두 개입니다. 여기서 GV0는 슬라이더의 속도로 로봇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들어간 코드는 로봇이 뒤로 가지 않게 학습시키는 코드이고 0이 들어간 코드는 로봇이 멈추지 않게 학습시키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리월드 값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였으며 리월드 값은 밑에 사진과 같이 계산됩니다. GV0, 즉 로봇의 속력과 4.0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에 코F 값 0.3을 곱해 리워드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리월드 값의 최대값은 1.22이고 리월드 값이 1.2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델 소개 부분을 맡은 김도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짚어주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서 로봇을 만들 때 마주할 시행착오를 가상환경에서 표현함으로써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더 나은 구조나 더 안정한 로봇 제어의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뒤에 슬라이드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그래프 조인트 속력은 이 그래프의 직선 속력입니다. 이 조인트의 직선 속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는 나머지 조인트의 각속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어, 프리즈마틱 조인트의 위치 그래프를 나타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 어,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자, 먼저 이기호 학생의 모델입니다. 이 사진은 이기호 학생이 만든 로봇입니다. 이기호 학생은 조인트를 세 개를 써서 구현하였는데 실행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기호 학생의 경우 학습을 시킨 결과는 한쪽 다리가 베이스를 밀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볼까요? 5번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기울기를 확인하면 일정 시간 동안, 즉 4초라는 일정 시간 동안 팔의 위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았을 때도 4에서 왔다 갔다 그 속력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과 7번과 8번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각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저 각들 주기를 확인하면 저희가 보행 주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박주영 학생이 만든 로봇입니다. 박주영 학생은 조인트를 두 개 써서 구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강학습을 통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영 학생의 경우 다리가 땅을 박차고 나가면서 베이스를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주영 학생의 경우 조인트를 두 개 썼기 때문에 그래프가 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를 네 번째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인데 이때 4초 동안 14 정도의 위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과 6번 그래프를 보았을 때 보행 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았을 때 4 정도에서 속력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김도환 학생의 모델을 보겠습니다. 김도환 학생의 경우는 김도환 학생의 경우 모델이 저렇게 되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저 화면에 보이는 위에 저 숫자들이 엑셀 파일을 만들기 위한 값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듯이 김도환 학생의 로봇은 빠르게 보이지만 어느 구간에서 천천히 거의 속력이 0 정도로 느리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얘도 이 모델도 조인트가 두 개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6개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조인트 네 번째 그래프를 보았을 때 저의 모델은 중간에 잠깐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위치가 변화하는 구간의 기울기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한 학생의 모델의 경우 속력이 12가 나타나게 되는 시점이 267번째 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전 이주영 학생의 모델을 확인했을 때 281의 시점에서 12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도한 학생의 경우도 1번 그래프를 보았을 때 속력이 4인 지점에서 속력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워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학생은 0.6 정도의 최대값, 박주영 학생의 경우 0.86 정도의 최대값, 김도한 학생의 경우 0.9 정도의 최대값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리워드 값이 1.2임을 감안하여 보면은 김도한 학생과 박주영 학생의 모델은 저희가 원하는 모델의 동작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모델을 비교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면 이기호 학생의 모델은 조인트를 3개 썼고 박주영 학생의 모델은 조인트를 2개, 김도한 학생의 경우도 조인트를 2개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기호 학생과 박주영 학생의 경우 모델이 Z축 방향으로 긴 모습을 볼 수 있고 김도한 학생의 경우 Z축 방향으로 짧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세울 수 있는 로봇의 조건에 대해 결론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보행이 더욱 안정적이게 되는 로봇 구조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아래의 조건들을 예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조인트의 개수가 적어야 물편 형태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 같았습니다. 조인트의 개수가 많다면 각각의 스페이스를 더 많이 나눠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인트에 연결한 링크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링크가 발의 용도로 쓰일지 새로운 다리의 용도로 쓰일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빠른 구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연구의 경우 모두 슬라이더 바에 연결해서 안정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위의 조건이 성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우 조인트의 제한 범위를 조절하면 더욱 안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제한 범위가 커지면 더욱 확인해야 되는 범위가 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한 속도 조절, 리밋 디폴트라는 흰 값을 더 크게 했을 때 더욱 목표 리워드 값에 가까워짐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부러진 각도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박차는 다리의 범위가 더 넓으면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호 학생의 모델의 실행 영상을 보았을 때 다리가 뒤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모델을 조금 더 개선시킨다면 다리를 조금 더 멀리 내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을 이용하여 사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과 조교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과학고등학교 1학년 박주영입니다. 이번 프리-URP를 하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꿈은 로봇공학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활동 전에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거나 공부해보거나 한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이 프리-URP 활동을 하면서 URDF 파일 작성하는 것도 알아보고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제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기북과학부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기우라고 합니다. 프리 URP를 통해 이런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을 직접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 제대로 된 연구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강화학습 과정에서 매번 결과가 바뀌는 모습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남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도환입니다. 먼저 저도 마찬가지로 꿈이 로봇공학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기회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 뜻이 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계공학과 신범수고요. 우선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못 도와주니까 한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좋았던 거는 우선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달성하고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표에서는 사실 잘된 케이스만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안 돼서 헤맸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다행이고요. 또 시행착오 많이 극복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